아시아로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TV 노마시안 배양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16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지난 강에서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아세아 그 10개국, 특히 메콩강 벨트 5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대1로와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큰 그림으로는 아세안 10개국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난 후에 메콩강 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 10개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세안 10개국은, 아세안이라는 말은 동남아시아 연합 국가를 뜻합니다. 원래 만들었던 이유는 이제 이 나라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좀 독립적으로 어떤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1967년 8월 8일 날 창설을 했고요. 처음 창설할 때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이렇게 5개 나라만 시작을 해서 아세안 창립 선언을 방콕 선언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세안을 창설하게 되는데요. 1984년에 이제 영국에서 독립한 브루나이가 가입을 하면서 더 많아졌고, 그 후에는 95년도에는 베트남이 가입했고요. 그 다음은 97년도는 라오스하고 미얀마가 가입을 했고요. 가장 늦게 캄보디아가 99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아세안 회원국은 10개국입니다. 지금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세안의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요. 아세안의 인구가 몇 명이냐면 6억 5천만 명이에요. 세계 인구로 따지면 3위예요, 3위. 1위가 인구가 중국이죠. 그리고 2위가 인도예요. 그리고 3위가 그 아세안입니다. 근데 1위인 중국 말고 인도가 있잖아요. 근데 인도가 실제로는 지금 더 중국보다 작게 나오는데,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실제 인구는 인도가 더 많다는 얘기들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아세안 경제 규모는 전체 GDP가 약 3조 정도 됩니다. 3조억 불 돼요. 2조 9천억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계 7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특히 메콩강 5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원래 있었던 기존 그 아세안 국가들하고 경제 차이가,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근에 줄이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이 아세안의 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연평균 5% 이상이 계속 경제 성장률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인구가 60% 이상이 다 35세 이상이에요. 다 젊은 인구들이라는 그런 미래 가치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중산층의 인구가 10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다 늘었대요. 내수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나라들에 대해서 국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각 나라들에 대해서 조금씩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한번 훑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중에 이제 싱가포르를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 나라는 동남아 중에서 경제 강국이죠. 싱가포르 공화국이고요. 이 나라는 4분의 3이 중국계고요. 나머지는 말레이계하고 인도계로 되어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민족들이 가서도 인종차별 안 받고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나라이기도 하고, 이게 경제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수준들이 높아서 살기에 굉장히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주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는 여기에 5,800만 명 정도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인당 GDP가 6만 5천 불 정도 됩니다. 세계의 8위입니다. 8위. 수도는 싱가포르고요. 여기는 주로 이제 무역에 의존해서 이제 진행되는 나라인데, 전자제품이나 반도체에 많이 의존해 있대요. 근데 이제 성장이 요즘에 좀 많이 줄어들었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국가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변화가 조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일단 싱가포르는 교육에 대한 어떤 수준이 높고, 또 특히 요즘에 외국인들을 개방해서 이제 시민권들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는 싱가포르 위에 있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인구가 지금 3,200만 명 정도 됩니다. 3,200만 명.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수도는 쿠알라룸푸고 행정 수도는 지금 이제 푸트리자야로 지금 있고요. 주로 우리가 말레이시아 하면은 친근한 그 도시가 페낭하고 조호바루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낭에는 좀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고 여행을 많이 가는 지역이고요. 조호바루는 싱가포르하고 이렇게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은퇴 이민, 그 다음에 또 교육, 골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거주하러도 많이 가시고 여행도 많이 가고 한 달 살기 이런 것들은 말레이시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 자원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가. 그리고 GDP는 보시면 여긴 안 써 있군요. GDP는 지금 11,137불인데요. 중국보다 높습니다. 네. 그리고 물가는 싱가포르의 3분의 1 정도의 물가고요. 여기도 이제 그 살기 좋은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교육과 의료 수준이 높은 이미지가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좋은 자연 환경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정치적으로 약간 불안정한 부분도 사실 있는데요. 이제 총리가 바뀌면서 약간의 불안정은 있는데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어떤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질 것 같고 중국의 1대1로 정책하고도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들이 지금 현재 유치 중인데 속도들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하고 또 고속철도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 나라 사이에 좀 갭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두 번째 좋아하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8,2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고요. 인구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2억 7천 명이고요. 세계 인구의 4위에 해당됩니다. 1인당 GDP는 4,164달러인데요. 실제 GDP 규모는 훨씬 더 큰데 지금 이제 1인당 GDP는 좀 작습니다. 4,164달러고 수도가 원래는 자카르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칼리만탄이라는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24년인가에 이전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북이나 아이폰 공장이 중국에 있다가 지금 인도네시아로 또 갔고요.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기 때문에 중국에 관계된 커넥션이 좀 약간의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있다면 좀 수도권 이전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 공업화나 도시화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좀 부동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나라로 조금 부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수도가 마닐라고요. 여기는 이제 1인당 GDP가 3,294달러고요. 인구는 1억 달러 조금 넘습니다. 치안이 좋지 않은 게 좀 특징인 것 같고요. 여기는 좀 대통령이 조금 유명하죠. 두테르테 대통령이라고 그냥 범죄와의 전쟁 해가지고 그냥 마약과 연관된 사람 4,000명인가를 그냥 다 사형을 시켜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약에 운반된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전부 다 폐기해버리고 굉장히 강력한 개혁 정책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한국과의 관계가 좀 좋죠. 그러나 이제 치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조금 유심히 조금 봐야 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죠. 다섯 번째는 브루나이인데요. 브루나이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나라던데 43만 명이에요. 여기 말레이시아, 그 동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칼리만탄하고 붙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코타키나발루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국 식민 통치에서 늦게 독립을 했죠.
그게 이제 그렇게 독립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아세안으로 연합이 되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동남아 유일의 전제 군주 국가라고 합니다. 술탄이 실권을 쥐고 있고요. 인구는 이제 우리나라의 의정부시 정도의 인구밖에 안 되고, 근데 여기는 무슬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슬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 탄압도 너무 심하고, 여기는 제가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간통, 동성애 하면은요, 여기는 이제 돌로 맞아 죽을 때까지 투석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막 발칵 뒤집혔더라고요. 절도를 했다 그러면 초범은요, 손목을 자르고요. 네. 재범은 발목을 절단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예, 근데 구매력 평가 지수는 1인당 GDP가 세계에서 4위라고 합니다. 여기 GDP가 얼마냐면 27,871불이에요. 엄청나죠. 산유국이라서 돈이 굉장히 많고요. 힘이 세네요. 싱가포르 달러하고 1대1이랍니다. 브루나이 달러랑 싱가포르 달러랑 1대1의 그 비율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는 메콩강 벨트 5개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여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콩강 벨트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나라가 미얀마거든요. 미얀마는 수도는 네피도입니다. 네피도고 인구는 5,44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하고 좀 비슷한데 조금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하고. 그리고 1인당 GDP는 1,245불로 지금 이 메콩강 5개국 중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지금 그 어떤 법인세나 이런 것들을 면제를 하면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1대1로 정책하고 좀 맞물려 가지고 양곤하고 만달레이나 이런 곳 쪽으로 지금 투자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군사 독재로 있다가 수지 여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나중에 이제 문민정부가 출범을 하게 돼서 지금은 이제 개혁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미얀마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 앞으로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회가 만약에 있다면 2018년도에 개방적인 액션을 취한 이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으로서 어떤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정치적인 혼란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고, 원래 양곤에 있던 수도를 네피도로 이전을 해 가는데, 양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는 경제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네피도는 또 행정도시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분리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오스입니다. 라오스는 인구가 되게 작습니다. 727만 명 정도의 인구고요. 1인당 GDP는 2,670불입니다. 수도는 비엔티안이고요. 라오스의 특징은 여기가 내륙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무역이나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요. 70% 정도가 가까운 태국과의 무역을 하고 있고 20% 정도는 중국과의 무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무역 의존도가 많이 높죠. 근데 여기는 기회라고 한다면 여기 라오스도 외국인을 늦게 개방해서 좀 다양한 기회들이 좀 있다는 거 하고, 근데 리스크라고 한다면 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리스크 생각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콩강이 이제 흐르는 지역 중에 수도를 지나는 곳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라오스의 비엔티안과 캄보디아의 푸놈펜을 메콩강이 지납니다. 저는 두 군데 다 가봤어요. 그 비엔티안에서 바라본 메콩강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사실 그 라오스에서 우리 회사가 그 12개 나라에 12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고 꿈을 꿨던 도시가 비엔티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개발에 많은 도움을 또 준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 다음에 태국입니다. 태국은 우리는 이제 관광지로 많이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태국은 이제 그 우리나라 컨셉하고 좀 많이 맞고요. 주로 태국 같은 경우는 일본이 이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이게 동남아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그 일본이 이제 제일 먼저 투자를 한 곳이 태국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태국에
7,000개의 기업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엄청난 개발을 주도를 했고요. 또 중국이 또 좋아하는 나라 중에 태국이 들어갑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이 태국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인구는 6,900만 명 정도 되고 한 7천만 명 정도 되네요. 그리고 1인당 GDP가 7,800달러 정도 됩니다. 수도는 방콕이고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투자를 또 동남아 중에서 많이 한 나라입니다. 요즘에 이제 여기는 조금 정치적인 리스크가 조금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왕하고 군사 정권이 약간의 좀 이해관계가 좀 있다고 하고요. 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캄보디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캄보디아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구나라고 오히려 전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다른 나라들이 약간의 리스크가 또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서 캄보디아는 좀 외국인에 대한 개방 정책들도 좀 많고 정치적으로 훈세인이 이제 독재 정치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잘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제 어떤 큰 이슈들이 별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대요. 푸놈펜은 인구가 1,700만 명 정도 되고요. 1인당 GDP는 1,621불입니다. 수도는 푸놈펜이고 푸놈펜은 경제도시이자 또 실제로 그 행정도시이기도 합니다. 수도를 같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 중에서 중국 진출이 가장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캄보디아의 시아누쿠빌 항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 해상 무역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중국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나라고요.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는 시기적으로 개발에 대한 단계가 지금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포스트 베트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리스크라고 한다면 아까 기회이기도 한 어떤 정치적인 부분, 훈세인이 이제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데 그 경제적으로는 많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중국과 많이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회이자 리스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한다면 여기는 또 달러 통용이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혜택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을 보겠습니다. 베트남은 포스트 중국이라고 하죠. 포스트 차이나라고 하는데 수도는 하노이입니다. 우리는 하노이보다는 사실은 호치민을 더 많이 알고 있는데요. 호치민은 경제도시죠. 인구가 전체 인구가 9,700만 명입니다. 1위가 곧 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인당 GDP는 2,740불이고 호치민 같은 경우는 그 GDP가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교민들이 베트남에 상당히 많이 가 있고요.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중국하고 비슷한 점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이제 기회를 생각을 하면 기회는 포스트 중국 때문에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경제 성장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기회가 있기도 하지만 리스크라고 한다면 외국인에 대한 시장이 너무 과열이 돼 있기 때문에 거품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현재 높아서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이번에 또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이제 여러 가지들을 많이 조심조심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콩강 벨트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콩강은 모든 강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점이 그 중국의 티베트 고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걸쳐서 베트남 밑으로 남중국해로 흐릅니다. 이게 길이가 4,000km가 훨씬 넘는데 한강의 8배의 크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 그리고 메콩강의 기적을 이루자고 하죠.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우리 한아세안 한메콩이군요. 한메콩강 또 그런 정상회담에서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에서도 이루자라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메콩강 여기 그 흐르는 요 삼각주 맨 하류에는 옛날에는 크메르인이 거주를 했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베트남에 밀려가지고 영토를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삼각주 지역은 이제 쌀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아주 비옥한 토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사이공, 그러니까 호치민이죠. 호치민 시내를 지나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호치민에 있는 그런 사이공강도 메콩강의 지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메콩강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경제 회랑을 빼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메콩강 이 5개국을
경제 회랑이, 여기서 세계의 경제 회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15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완성도가 이제 동서로 가는 것과 남부로 가는 이 경제 회랑은 일본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완성도가 거의 70%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본이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일본이 이제 그 태국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도요타 통상이 그 태국에 있던 도요타 통상이 이제 그 캄보디아에 여기 있습니다. 포이펫. 태국하고 이쪽 근처에 있겠군요. 태국하고 맞닿은 포이펫이라는 지역에다가 이제 그 생산 기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테크노파크를 본격적으로 지금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포이펫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미얀마의 다웨이에서 호치민으로 가는 이 되게 굉장히 중간자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요충지라고 합니다. 이 남부 경제 회랑에 되게 요충지인 그런 지역을 이미 선점을 다 해 있고요. 전동 모터 제조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미네베아라는 전동 모터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도 프놈펜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공장을 설립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2만 명을 고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본이 대부분 하는 거는 인프라 투자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프놈펜에도 가보면은 그 일본과 프놈펜의 우정의 다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일본은 일찍 시작해서 이제 그 메콩강에다가 이렇게 투자 원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관심을 많이 보여요. 199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아세안 국가에 손을 내밀었던 그런 국가입니다. 중국은 이제 1990년도부터 그 GMS라고 해서 메콩강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메콩강 위원회의 회원국이기도 하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메콩강을 통해서 남중국해로 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공략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중국의 투자는 그 캄보디아에 있는 시아누쿠빌 항구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쪽에 있는 항구와 경제 특구에는 정말 그 중국어 간판, 뭐 호텔, 뭐 슈퍼마켓, 중국 상품들이 막 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입주한 기업이 110개 정도 되는데 그 기업 중에서 90%가 다 중국에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시아누쿠빌에서 프놈펜까지 가는 고속도로도 이미 다 시작을 했습니다. 라오스에서부터 시작해서 태국,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를 거쳐서 중부 경제 회랑을 가는 그런 어떤 또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시아누쿠빌 인구가 25만 명인데 그 중에서 수만 명이 중국 인구라고 합니다. 제2의 마카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아누쿠빌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이 해상 실크로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펼쳐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베트남으로 한 7,000개의 기업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 메콩강 지역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메콩강, 그 다음에 아세안 10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나라들 중에서 좀 인사이트가 있는 나라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을 잘 네트워킹을 시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대1로는 네트워킹이다. 개발과 연결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세안 10개국과 메콩강 5개국에 대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좋은 어떤 여러분들의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꿈이 있는 아시아로,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TV 노마시안 배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하고 미얀마에 관심이 갔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에 관심이 갔고, 인도네시아하고 미얀마에 좀 관심이 갔고, 캄보디아가 진짜 좋은 나라구나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